taking shots at the enemy. I'm gonna make it to the top, leave a legacy. If I got something to say, you better let me speak. Turn it up a new degree, bitch, you ain't seen anything. I pop off with the new rock, electronic, blow the sonic roof up. I'm too honest when I take a few shots. They're too toxic, need to take the news off. You cannot save me. 예, 네, 보성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예, 괜찮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원래 거래를 안 하실 때도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수거로서 풀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사고 팔고 못 합니다, 제가. 아니, 진짜, 원래 그냥, 네, 예, 진짜 화끈하시네요. 저 예전에 40억 한번 이제 시장가로 한번 던져본 적도 있거든요. 40억이요? 예, 그때 미수도 그때 현대노템이었나? 그때 단타 들어가서 40억 들어갔는데 6% 올랐는데 이제 제가 딱 시장가로 던지니까 한 4%쭉 밀리더라고요. 와, 40억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예. 확실히 안 좋아요. 너무 이제 벌 때는 시원한데 날려 먹을 때는 시원하게 날려 먹으니까. 아, 진짜요? 아우, 근데 음, 40억을 들어가면 막 조금만 움직여도 막 몇 천만 원씩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어떻게 버티세요? 그냥 뭐 날리는 거고 또 땄다가 이렇다가 뭐 이래 하니까 뭐 하는 거죠 뭐. 아니, 저번 2차 대회 때도 원래 뽀송뽀송 빵빵으로 예,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현대로템 한 40억 한 밀어봤어요. 네, 그때 제가 잠깐 봤을 때 수익금이 예. 그냥 매덕은 그냥 넘으셨거든요. 40억 하면은 뭐 그냥 뭐 1, 2% 올라도 8천만 원 뭐 이래야 되니까. 와, 이 정도 금액을 운용을 하시는 분 사실 제가 처음이거든요. 지금 뭐지 수익금 상위권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4억 정도는 하시는 것 같던데 다들 계산이랑 하니까 그냥 시드가 4억에다가 이제 신용도 좀 붙여서 쓰시는 것 같은데 아, 미스랑. 네네네, 맞아요. 크게 베팅을 하는 게 멘탈이 버티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되게.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300클럽, 100클럽 이런 분들은 진짜 뭐 동전주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그런 건 솔직히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미수 안 쓰고 들어가가지고 하루 1, 2% 왔다 갔다 하는 거 들어가는 거랑 제가 미수 써서 하루 2, 3% 왔다 갔다 하는 종목 들어가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쪽 같은 건 상태 가능성도 있고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좀 대형주만 들어가고 좀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의 1%와 그렇죠.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의 1%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사실 뽀송뽀송님 같이 매매를 하면 1년에 예. 몇 번만 거래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삼성 SDI 들어갔거든요. 네, 미수 플러 써가지고 번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10억 들어갔는데 그거 1%만 먹어도 1,000만 원이잖아요. 와, 그 한 틱에도 13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손절만 확실히 하면 이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일단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제 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스캘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별 차이 없을 건데 저는 이제 전업이 아니거든요, 저는. 아, 맞다. 저번에 제가 예, 잠깐 2차 대회 때 통화를 드렸을 때는 예, 사업가라고 하셨었어요. 예, 저는 사업도 하고 같이 뭐 사업하다 보니까 골프도 치러 댕기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못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방금 얘기하는 뭐 몇십 %씩 왔다 갔다 튀고 빠지고 이런 종목은 제가 못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럴 그럴 수가 거면 없으시죠. 그렇죠. 뭐 일반 직장인보다는 자주 보기는 해도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대회 하시는 분들 모니터 몇 개 띄워놓고 막 그래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 매매하거든요. 네. 제가 그걸 절대로 못 따라가니까 그냥 좀 무거운 종목 해가지고 레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느긋하게 거래하자 이런 종이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굉장한 헤비 트레이더시네요, 진짜. 제 주변에 더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 정도는 아무것도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이걸 어떤 매매라고 정형화를 좀 시켜본다면 예, 대형주 혹은 조금은 예. 무게감이 있지만 퍼센트 확률이 높은 종목을 스윙한다고 보면 될까요? 스윙이랑 좀 다른 느낌이서 스윙에 비슷하게 보면 스윙이랑 좀 비슷하게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아, 분할 매수도 하세요, 혹시? 분할 안에 그냥 한 방에 샀다가 한 방에 팔고 이래 하거든요. 아, 정말 화끈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보시면 어, 알겠지만 제가 이제 하루는 40% 먹고 하루는 40% 잃고 하루는 40% 먹고 하루 그때부터는 자꾸 그래가지고 지금 좀 떨어졌는데 도화도 좀 떨어져가지고 네. 이젠 도화는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 죽어보니까 이제 선들 치니까 거기서 또 뭐 1, 2%쭉 빠져보니까 아니, 이런 매매를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도 좀 이렇게 좀 리스키하게 하는 거 좋아했는데 또 제가 전업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네. 빠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뭐 대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중간에 한 번씩은 순위권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져가지고 예, 떨어져서 그렇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뽀송뽀송빵빵님은 항상 예, 순간적으로 나타나셨다가 수가 없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슉 없어지세요. 그렇죠, 그렇죠. 반은 재미고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네. 돈도 돈이지만 이제 뭐 대회에서 1등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했는데 도화가 안 도와주네요. 예, 참 도화 한 방은 더 뛸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 제가 사실 솔직히 받은 느낌을 좀 예, 실례가 되지 않다면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예, 성공한 사업가가 예,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부업 같이 좀 재미도 느끼면서 좀 예. 하는 트레이딩? 이런 맞습니다. 솔직히.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5억 10억씩에서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그 작은 금액도 아니고 스트레스는 받지만 뭐 제가 그 돈 날린다고 막 당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혹시 예, 죄송한데 예, 제가 자꾸 실례되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예, 정말 예. 죄송합니다. 혹시 무슨 예. 사업을 하시는지도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식품 가공기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식품 가공기기도 만들고 있고, 뭐 재활용 쪽에도 기기가 좀 들어가고 있고, 기계 예. 쪽이네요. 혹시 상장사는 아니시죠? 상장사는 아니고 상장은 비상장입니다. 상장 준비 중이세요? 상장은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보고 그때 트렌드 봐가면서 뭐 좀 저희가 어차피 뭐 이슈 띄우려고 하면 띄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고 뭐 아시잖아요. 근데 괜히 상장을 하면은 경영하기 속 시끄러워지는 거. 그렇죠. 그러실 예,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트레이딩도 예, 하시는 거 보면 예. 주식시장에 되게 밝으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이게 제가 전업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막 전업 하시는 분들처럼 미친 듯이 뭐 이슈 정리하고 뉴스 보고 이런 애 안 하거든요. 그냥 뭐 적당히 그래프 보고 네. 무슨 이슈 있나 큰 주식 중에 그래프 보고 좀 뭐 뭔가 좀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때 막 무슨 이슈인가 하고 보고 들어가고 이런 거라 가지고 저는 약간 서민의 시선에서 지금 여쭤보게 되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 이렇게 자산가 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경우에 인터뷰는 사실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일반 트레이더들이 좀 대부분이시고 그렇죠. 진짜 이제 자산가분들은 그 대회 나와서 저렇게 막 고수익 낼 만큼 막 리스키하게 하시는 분들도 또 네, 있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금액도 크고 살짝 불법과 합법의 중간에서 하시기 때문에 잘 안 하시죠. 그저 그레이한 부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뭐 세력도 좀 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산가 분들은요. 예 자산 하시는 분들은 세력 한두 개씩은 다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은 뭐 몇 명이서 모아보면 뭐 작은 기업 하나 뭐 자기들끼리도 들어올리는데 그렇죠. 뭐 몇십억 혹은 뭐 100억 가까이 있으면 들어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외국만 아니라도 뭐 잡주 같은 경우는 2, 30만 있어도 뭐 사고 팔고 그 자전도 돌리고 해가지고 뭐 확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주위에서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제가 불법까지 해가면서 하고 싶진 않고 괜히 그거 하면 걷기고 나면 저거저거 블랙리스트 올라가는데 특히나 그렇게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체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크 들어갈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좀 크게 하셨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나요, 근데?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뭐 불법은 안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가문 자체가, 가족 네. 구성원 자체가 다 기업가시네요, 그러면.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려받은 거라 가지고 네. 어느 정도 정상화 시켜놓고 나니까 이제 제가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식도 바로 제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계시네요. 뭐 드라마보다 더 힘든 꼴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시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이런 약간 오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큰 기업가 분들은 사실 드라마처럼 그렇게 로맨틱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건가 봐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좋을 때 확실히 편하고 여유 있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이제 뭐 좀 힘들 때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일도 있죠. 또 이제 운영이 어려우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쪽으로 더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리스크하게 하는 것도 좀 있어. 어떻게 보면 살짝 반도박식으로 하는 건데 그냥 이걸로 스트레스 좀 풀고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용도 있으시다. 그냥 이제 네. 재미죠. 재미랑 스트레스. 아니, 제가 사실 예. 인스타를 우연히 저희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해서 예. 제가 인스타도 봤어요. 예. 근데 딱 봐도 이게 부가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인스타에. 예. 주소만 좀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예. 주소는 꼭 예. 안 나오게 해서 의외의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보통은 트레이딩 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봐야 되는데 굉장히 그리고 제가 참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그러면 어떤 예. 대형주 스캘핑을 하실 때도 있는 거죠. 한 번씩 이제 진짜 뭐 얼마 전에도 상따 한번 들어갔거든요. 다행히 손해는 안 보고 나왔는데 네.
들어가면서 상따하면 안 되는데 상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심심해서 상따 한번 하고 씨 망했다 이러고 있다가 다행히 탈출기 해줘가지고 그냥 본전에 나왔거든요. 진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매매를. 또 종배 정도나 하고 나면은 뭐 크게 잃을 것도 없고 웬만하면 다른데 보면 꼭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중간에 마이너스 10% 하다가 첫째 주에 네. 그때 할증 기술로 대박 내가지고 2등까지 확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네네. 알고 예, 있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그거 뭐 2주차 리뷰하는데 그거 나오던데 한정 기술도 그거 원래 종배했어야 되는데 일찍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0% 찍어가지고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 금액이 클수록이요. 막 40억씩 들어가시잖아요. 금액이 보통 5억에서 10억 사이 들어가죠. 보통은 5억에서 10억이고 진짜 확실할 때는 40억까지도 베팅을 하시는 거고요. 아주 그때 진짜 미친 짓이고 그냥 아, 그냥 미친 짓이고. 보통은 5억에서 10억 정도 베팅을 하시는 거고, 예. 그럼 이게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확실하게 확률적으로 이제 모든 뭐 가끔 예외는 있지만은 보통 시초가에 들어올렸다가 뒤로 가면서 쭉쭉쭉 빠지잖아요. 뭐 몇 특수 예외를 빼고는. 그렇죠. 보통은 빠지는 게 저도 정상인 것 같아요. 움직임 자체는. 그렇죠. 근데 가끔 한 번씩 대박 뒤에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는데 결국 그거 확률적으로 그거는 좀 드물잖아요. 알면서도 이게 본능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것만 고쳐도 지금 괜찮을 건데 참 이걸 못 고치겠네. 그죠. 저 지금 딱 되게 와닿았어요. 알면서 하는 거. 예, 알면서 본능적으로 뭔가 예, 보고 있으니까. 머리로 알아요. 이거 사면 안 되는데 근데 사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매매하고 나면 언제나 후회하고. 이거 약간 중독일까요? 중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저도 이제 헛가창 보고 있으면은 세력이 딱 이게 참 개미들 그냥 엄청 낚시질 하더라고요. 알면서도 낚이는 게 이게 세력들이 이게 딱 개미의 본성을 잘 알더라고요. 본능을 요거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네. 팍 문다 요거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막 5억 10억씩 하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이제 낚이고 저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 개미들 얼마나 잘 낚이겠어요. 혹시 주식 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한 10년? 오래되셨네요. 예, 계속 하다가 뭐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요즘은 좀 꾸준히 하는 편이고. 사진을 봤을 예. 때는 되게 젊어 예.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젊으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기업 가고 또 돈 엄청나게 많으신데 이렇게 젊으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가 잘난 건 아니고. 되게 어쩌면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겸손하시고 되게 친절하세요. 좀 금수적인 금수인데 좀 특이 금수저죠. 그래, 특이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혹시? 저도 이제 금수저 모임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진짜 막말로 얘기한 그 철없고 재수없고 뭐 돈 펑펑 쓰고 이런 애들 많이 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그래도 난 살아왔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이러다가 이제 성실하게 살아오고 뭐 이런 캐릭터라 가지고. 그래도 약간 노력형 금수저시네요. 그럼 매매에 대해서 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럼 차트는 보세요? 거의 차트랑 거래량만 보죠. 차트랑 거래량만 보세요? 예, 뭐 어차피 이제 큰 종목, 작은 종목은 그 팀에 따로 잘 나눠주잖아요. 그 증거금률로. 네네네네. 예, 그걸로 이제 하니까 거의 증거금 100% 종목은 잘 안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좀 부족하면 안 들어가고 이제 차트만 그것만 빼면 거의 차트만 보죠. 그러면 트레이더님께서는 예. 5억에서 10억을 갖다가 한 번에 넣으시잖아요. 예. 그럼 차트상 예. 오케이 여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포인트? 장중에서 매매할 때는 보통 저 밑에 그냥 받아먹게 해요. 예를 들어 뭐 지금 호가가 10,000원이라 그러면 한 5, 6% 밑에서 그냥 매수 걸어놓고 안 사지면 종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와, 만약에 예. 같은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여쭤보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밑에 계시면. 안 든든하죠. 저게 사주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죠. 제가 팔면은 3% 그냥 빠지고. 그러니까 사기 전에 이제 받쳐놓을 때는 나의 든든한 후원군인데 팔 이제 때는 완전히 이제 바뀌네요. 그렇죠. 팔 때는 이제 내가 팔고 나면 3% 빠지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사거나 팔고 나면 차트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뭐 한창 많이 벌 때 3억 가지고 매일 1억씩 9일 연속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그때는 그 올라가는 종목에다가 진짜 제가 20억을 막 시장가로 따라 붙인 적도 있거든요. 장중에 20억으로 그냥 끌어올려 버리신 거예요? 20을 그냥 이거 넘어가면 넘어간다 하는 그 금액 있잖아요. 거기 매도 많이 쌓여있는 물량. 제가 그걸 한 번씩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세력이 좀 아뜨가고 확 올려버리더라고요. 누가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그쵸. 아니 20억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같아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세력이 타이밍 놓친다 그래야 되나? 시장가로 20을 밀어붙일 놈이 한 1, 200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시장가로 하긴 20억을 누가 지르겠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날 거의 매일 뭐 1, 2억씩 먹었으니까 와, 이건 아예 다른 매매네요. 뭐 요약을 하자면 미친놈 전략이라 광인 전략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 뽀송님 때문에 스캘핑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시세가 확 변해버리니까 보통 체감상으로 뭐 대형주는 당연히 뭐 이렇게 움직이기 쉽진 않지만 중소형주 같은 거 살 때는 확실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쵸 일단 그리고 그거 뭐 특히 뭐 바이오주 이런 거 있잖아요 제약주나 이런 거 네. 그런 거 같은 거는 거의 솔직하게 그냥 세력들이 이식 뛰어가지고 장난질 치잖아요. 세력하고 싸우고 계시네요. 싸우는 건 아니죠 이제 그냥 네. 제 같은 세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이제 뭐 저런 미친놈이 다 했어 그러면서 아 뜨거 하면서 세력이 이제 살짝 뛰어오면 그때 팔고 튀어야죠. 그러니까 약간 세력 입장에서는 이럴 수 예, 있겠네요. 예. 이상한 새끼가 있네? 약간 이렇게? 정확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 뭐지 이런 느낌? 아, 저는 음. 상상도 할 수 없는 매매예요. 아,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해요. 그거 잘못하면은 네. 아니 솔직히 그때 5억 갖고 있었는데 뭐 하루에 1억 벌었다 2억 잃었다 3억 벌었다 이 짓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좀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진짜 하루에 1, 2억씩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전세 가격이잖아요, 아파트. 그렇죠.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억씩 왔다 1, 2억이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1억은 작은 돈 아니니까 그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뭔가 좀 그날 회사에서 일을 하나도 못 하고 이것 때문에 감정 기복이 생기시죠? 저는 그래도 티는 안 내요. 직원들한테 뭐 주식 잃어버린 건 내가 잃어버린 거고 그럼 이제 승계는 다 받으신 상황이에요, 기업은? 다는 아니고 거의 다 받아가는 것 정도. 아, 굉장히 쿨하신 것 같아요, 되게. 인정할 거 인정하면 편하더라고요. 막 있는 척 아닌 척 해봐야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 편하더라고요. 아예 저랑 다른 세계에 살고 계셔서 사실 그런 분들이 굳이 주식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더 사람의 욕심 끝이 없고 돈이 많아도 주식은 재밌으신가요? 더 재밌나요, 혹시? 어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골프도 뭐 그냥 뭐 솔직하게 맨날 그쵸. 가니까 뭐 감흥이 없어요. 이것도 계속되면 재미가 없나 보네요. 재미도 없고 자극이 강하고 그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좀 합법적인 어떤 좀 자극을 원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을. 그쵸. 그럼 주식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시네요. 주식까지가 왜냐하면 그나마 주식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여기서 뭐 미국 주식까지 했던 밤도 못 자고 있을 거고 아, 딱 요까지만 해도 이미 충분히 제가 원하는 거 이상의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돈 더 내면 제가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예, 제일 많이 베팅해 본 금액이 얼마세요, 지금까지? 역대. 40억. 한 예, 방에요? 한 방에 그때 현대로템 그걸로 40억이었어요. 그럼 제일 많이 잃어본 거는 하루에 얼마 정도 잃어보셨어요? 그때 바이오니아 혹시 아세요? 그 뉴스 띄우고 쭉 밀었을 때 그때 하루에 마이너스 2억 찍었거든요. 하루에 마이너스 2억이요? 예, 마이너스 네. 2억 찍었는데 그때 종가에 물 타서 다음날 플러스 3억으로 하긴 했어요. 와, 그리고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가끔 한 번씩 스캘핑도 하거든요. 스캘핑 하실 때는 얼마씩 하세요? 10억씩 하죠. 고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망발로 진짜 세력들이 보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런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중소형주나 이런 데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면서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의 주인? 그쵸. 이제 가지고 노는 애들이 있죠 거기. 아, 대형주도 꽤 있는 것 같던데 딱 보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라갈 리도 없고 딱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이건 무조건 누가 한 명 관리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진짜 그렇게 돈이 많아요? 세력들이? 그냥 자전 돌리는 거죠. 계좌 여러 개 해가지고 뭐 얘 거 얘가 받고 얘 거 얘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겠죠. 그렇게 하면 세금 수수료만 내면 되잖아요. 예. 아, 그래 하면 한 바퀴 쫙 돌려도 0.23%인가 그런데 와. 그냥 이런 얘기 해주셔도 되나요? 난 나쁜 짓 안 하고 주변 뭐 그거 이용하는 거 없으니까 뭐 안 해도 상관없죠 나는. 되게 당당한 부자시네요. 예. 근데 결국 사람 다 똑같아요. 그냥 이제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해야겠죠. 마땅히 딴 거 취미도 없는데. 음. 그러면은 차트 밑바닥에서 이렇게 받치시잖아요. 그럼 예. 당일 저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봉상의 추세의 저점을 보시는 거예요? 추세 저점 보는 거죠. 해가지고 뭐 그냥 네. 1, 2% 정도라도 먹고 빠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일 저점 잡는 게
근데 또 저 밑에 잡아놓거든요. 진짜 완전 밑에요. 예, 뭐 안 사지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하긴 근데 그렇게밖에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중간에 잡아버리면은 뭐 익절을 하려고 그래도 매수 잔량이 없으면 익절도 못 하고 지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은 그래 되면 그러니까요. 손해니까. 예. 물량을 다 터시는 게 더 일일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제일 일이죠. 아까 현재 로템 40억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 40억에 이제 플러스 6%였단 말이에요. 네. 수익률이요. 그때 다음날 6% 찍었는데 내가 딱 그냥 시장가로 딱 파니까 딱 1억 들었더라고요. 와, 이거 물량을 예. 다 털고 나오시려면 확실히 회전율이 좋은 종목이어야겠어요, 또. 회전율도 좋아야 되고 제가 파는 순간 2, 3% 같이 빠질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4, 5% 올라가야지 이제 제가 그 익제를 내고 나오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음. 그러니까 파실 때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2, 3% 떨어뜨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팔아야 1, 2%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와, 이거 그럼 40억 네. 들어갔을 때고 10억 정도만 들어가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아, 40억은 크더라고. 40억은 이거는 뭐 진짜 급등주 해가지고 한 거 아니면은 이게 벌어도 번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와. 아니 현대로템 그것도 엄청 큰 주식이잖아요. 몇 조 하는 주식이잖아요. 그거 개인이 시장가 매도해서 4% 떨어뜨렸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그거? 제가 봤을 때 돈이 더 있으셔도 예. 운용하는 기준이 예. 여기가 마지노선이어서 더 안 하시는 거죠. 거의 그쵸? 여기서 해봐야 수익률도 별로 안 좋아지고 돈이 여기서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단기로 못 끝내죠. 단기로 못 끝내죠. 예를 들어 뭐 40억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팔면은 어느 정도 손해 감수하고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돈 넣으면 예를 들어 제가 100억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사는 것도 힘들고 파는 것도 힘들고 아예 장투로 가야 되는데 그래 하고 나면은 100억 하잖아요. 그 40억에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100억까지 하면은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이제 재미 수준은 좀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그 대회 나오시는 분들 뭐 수익률 뭐 1000%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300클럽 해도 뭐 1000%면 3천만 원 뭐 이래 벌고 뭐 엄청 가신 분들 많던데. 이거를 조금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예. 스캘핑은 소액으로 계속 이렇게 예,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팔고. 빼먹는 느낌이잖아요. 예.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요. 막 1년에 예. 세금만 10억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세금도 많이 내시고 수수료도 많이 나오시죠. 어떻게 보면 사실 수수료랑 세금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거래가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저 생각보다 그게 쌓이니까 크더라고요, 저도 그거. 그죠. 이게 쌓이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수익금보다 이게 더 배꼽이라고. 아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만 아껴도 지금 재벌 돼 있을 건데. 아파트 하나는 사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거의 단기로 거의 끊어올 수 있는 기준은 딱 뽀송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한 40억 정도. 40억도 이제 들어갔다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하면은 뭐 10억? 10억 이상은 한 종목에 안 들어가려고요 이제. 말은 이렇게 해도 될라나 모르겠지만. 혹시 막 기법 분석도 하세요? 막 N자 파동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하는 기업을 사신다든지 뭐 이런 어떤 기법 같은 것도 하시나요? 이런 얘기 하면 웃기겠지만 저는 분봉도 안 보고 이평선도 안 봐요. 예. 이미 기법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거기서 사면 바닥 만드실 때도 있죠. 그렇진 않아요. 10억 가지고는 그래 못해요. 40억, 50억을 밀어붙여야지 뭐 바닥 만들고 이래야지. 10억 가지고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약가를 밀어쳐 올리니까 이제 그 세력들이 뜨거 하는 거지. 받치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네요. 세력들도 그냥 세력들도 그냥 확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진짜 신약가를 밀어붙이면은 뜨거 하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뭐 그냥 밑에서 받치고 있으면은 아예 그냥 근처 왔다가 올려버리든가 아니면 저 뚫고 더 쳐박아 버리니까 딱 보이잖아요. 보니까 그러네요. 확실히 뽀송님이 어디서 들어온지는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딱 보여요. 그럼 일부러 저기를 피하겠네요. 피하든가 아예 뚫어버리죠. 아예 그냥 박살내든가. 예. 그러니까 제가 1, 20억 가지고 시장가로 지르니까 뜨거 하고 시장가를 1, 20억 지른다는 얘기는 100억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이거 한 번으로 설마 이렇게 한 번에 샀겠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뭐 급하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한 20억을 저 밑에 깔아놓잖아요. 네. 그럼 20억 있는 놈이 그냥 저기서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그냥 뚫고 더 내려버리든가 아니면 그 위에 살짝 핥고 올라가 버리고 이래 하니까. 살짝 핥고 올라간다는 표현이 너무 재밌네요. 저 그런 거 많이 겪어봤어요. 딱 해놓으면 제가 네. 딱 매수가 덜 되든가 아니면 저 위에 살짝 핥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뽀송님은 호가창에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멋지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죠 뭐. 걸어놓고 안 사지면 어쩔 수 없고. 진짜 상남자시네요. 와 이거 되게 한번 같이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진짜.
그래서 아, 재밌으면 재밌는데 재미없으면 또 재미없어요 그때. 진짜 상남자신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호가창에 그냥 당당하게 예. 20억을 딱 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당당하게 그냥 다리 찢기듯이 이렇게 딱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도 가끔 재미 봐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재미 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즐기시네요. 이제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데 자꾸 욕심 아까 얘기했던 거 저 말은 이렇게 해도 한 번씩 제가 이거 스스로 정한 이 룰을 어기거든요. 원칙을 어기세요? 원칙을 어기면 이제 망했다. 오늘은 뭐 몇 천만 날라가네. 아니면은 네. 탈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많아요. 혹시 어떤 원칙을 갖고 계세요?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네. 뭐 무조건 밑에 걸어 놓던가 추격 매수 안 하고 상담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한 웬만하면 오후장에는 안 건드리고 이런 거 정해놓은 거 있는데 심심하니까 자꾸 손 기적기적거리면서 뭔가 이상한 거 사고 있더라고요. 하긴 그렇게 총알도 아니고 대포를 갖고 계시면 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대포면 저쪽은 뭐 장갑 차에다가 미사일 뭐 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공모함 게, 이렇게. 게릴라전이나 해야지. 아, 그럼 예, 거의 10억이 있어도 거의 게릴라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제 친구 중에 한 명 주식하는데 걔는 3천만 원 가지고 그냥 스캘핑 하거든요. 네. 근데 세력 입장에서 보면 3천만 원이나 10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미친놈이다 싶으면 좀 피해가는 것 같긴 한데 아, 제가 뭐 10억 가지고 있어봐요. 뭐 한 100억, 200억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장난치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치고 빠져야지. 막 주위에 100억, 200억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니 그냥 대충 보면은 이 정도 움직이려고 하면 그 정도는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측? 서로 이렇게 음, 얼마로 거래하시는지 공유하진 않으시나 보네요. 그쵸. 요즘. 뭐 그냥 뭐 저 아시는 분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분도 대표이사시라던데 정확하게 알고 그냥 주소 듣는 얘기예요. 그분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사무실 그 대표이사 사무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대요. 회사 와서 주식만 하다가 3시 반부터 결제하고 가시는 분 한 분은 알고 있고. 기업가 오너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시네요, 진짜. 엄청 많이 하세요. 아, 어느 정도 좀 자금력 있고 이런 분들은 주식 거의 저랑 그분들도 반은 재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식 하실 건데. 어떤 느낌일지 아예 감도 안 잡히네요, 사실. 제적 같은 거 하면 속 시끄럽잖아요. 뭐 사고는 터지지, 경쟁 회사랑 붙지, 그리고 또 요새 뭐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규제는 많고, 직원들 사표 쓰고 뭐 이렇게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주식은 깔끔하잖아요. 그냥 내 돈 벌어서 내 돈 잃고 내 돈 따고. 그래서 아,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자금 있으면 다 주식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호가창 왔다 갔다 하는 동안은 딴 생각 안 드니까. 정말, 너무 다른 세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전문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거 저희는 목숨을 걸고 네, 합니다. 목숨 걸고 이것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이걸 보는 이유가 딴 생각 좀 안 하려고. 또, 약간 이게 또 그리고 경제랑 또 관련이 있잖아요. 기업과 어, 관련도 있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 또 투자니까. 예, 막 이렇게 오너 마인드로 같이 예. 투자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어느 마인드로. 아니, 회사 계좌로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회사 계좌. 예,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저 개인 계좌로 이제 단타 때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게임처럼 노는 거죠. 여기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해도 되나요? 아, 상관없죠? 음, 왜냐면 회사 계좌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도 투자를 하잖아요. 법인이니까. 네네네. 그거랑 저는 종목만 안 겹치면 돼요. 종목만 종목이 안 겹치면요. 종목이 겹치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법인으로 사놓은 거는 좀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대주주 관련자 해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종목 빼고로 단타 때리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와, 조금 지금까지 대화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예, 상장이 가능한 식품 가공기업의 오너시고 예, 5억에서 10억 정도로 거래를 하시고 한 10년 정도 예, 되셨고 예, 이제 원칙은 밑에서 이제 받아먹는 매매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밑에 거시고 상따 금지. 하지만 안 지켜지죠. 네, 손절은 어떻게 하세요? 손들은 그냥 망했다 싶은 감이 와요. 그럼 그냥 시장가로 던져요. 아, 그냥 시장가로요? 왜냐면 어차피 기다리고 있으면 더 떨어지고 나면 답 없으니까 그것도 네, 시장가 던질 때 또 영향 생길 거 아니에요. 중소형주 같은 건. 뭐 2, 3%는 빠지죠. 네. 웬만하면 손들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몇십만 원만 손절해도 막 가슴이 아프거든요. 막 아려오고. 예. 뽀송님께서는 거의 몇 천만 원을 거의 한 번에 잘라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억 단위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거의 잘라내야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됐더니까 뭐 가슴 아프죠. 이미 여기서 3천만 원 손해 봤는데 여기서 손절하면 3천만 원 추가 손해니까 그래도 그냥 시원하게 시장가로 손절 칩니다. 음, 어차피 되게, 매수 잔량 쌓이는 거 기다리는 것도 뭐 잘 음, 안 되고 해가지고 그 매수 잔량이 쌓이는 것도 계속 보시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손절을 칠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그때 바로 시장가 때려요. 아예 매수 잔량에 아무것도 받치는 게 없으면은, 네. 저도 그때 손절 못 치는데, 예를 들어 뭐한 5호가 정도면은 내 그 물량 다 쳐내겠다 싶으면 그냥 그걸로 다 쳐내버려요. 아, 이게 파실 때는 한 방에 이렇게 미리 걸어놓진 않으시고 한 방에 슝 하고 파시는 거네요. 익절할 때는 위에 걸어놔요, 익절할 때는. 아, 이제 내 거 다 먹어라. 약간 이런 예, 그냥, 느낌으로. 예, 근데, 예를 들어, 아예 그냥 확 올라가는 경우 같은 경우도 그냥 시장가로 팔아버리고 이익 내버리고, 손절할 때도 시장가로 손절치고, 아래만은 오르니 마느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2% 이상 노리고 있는데, 1.5에서 까딱까딱 거리고 있으면 그냥 2% 걸어놓고, 팔리면 팔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아, 하긴 팔 때 마이너스 2, 3% 감안을 하고 팔아야 되니까 손실은 예, 팔고 나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오죠, 저는 보통. 아, 진짜 손절은 치기 더 중요하시겠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여기서 꾸물거리면 음, 여기서 추가 손절 나오니까, 어느 정도 빨리 2, 3%더 손해볼 생각하고 빨리빨리 손절 쳐야지. 와, 앞으로 좀 음, 목표가 있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좀 마음의 빚이 있어요. 저희 회사 일이 좀 험하거든요. 3D 업종. 아, 기계 쪽이다 예, 보니까요. 예, 기계 쪽이고 설치까지 해야 되고, 이제 식품 공장 쪽이다 보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이러나 저러나 뭐 직원분들 고생한 덕분에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그래도 좀 수익 잘 내가지고 직원들 보너스 많이 주고 싶고 월급 많이 올려주고 싶고 요게 목적이에요. 뭐 크게 큰 목적까지는 없고 직원들 고생만 시킨 것 같아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직원들 보너스 많이 주는 게 목적입니다. 확실히 그래도 직원분들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네요. 고생하셨잖아요, 다들 덕분에. 나도 진짜 덕분에 돈 걱정하고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예, 그런 얘기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기분이? 뭐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확실히 그 음, 위치에 계신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니네요, 실제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정리돼가는 추세고 주식이나 네, 재미로 제일 심해서 1등 해가지고 이제 나 키움 증권 대회 나가서 1등 했다 자랑질하고 다니는 일만 남은.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네. 다른 분들도 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장이 좀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장이 계속. 맞죠? 이게 급등락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뭐 올라갈 때 쭉 오르고 이게 아니니까. 예, 시원하게 올라가 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스캘퍼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안 좋더라고요. 예,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그 추세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막 카카오에 음, 갑자기 돈 다 몰려버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카카오 상치고 그날 1등 밀리겠구나 한 명은 이거 먹었을 건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못 먹었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먹기가. 이제는 진짜 아예 보수적으로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1등 한번 노려가야죠. 화이팅입니다, 부성님. 1등은 아니도 2등 하겠지 이러면서. 아마 1등 하실 것 같아요, 이 추세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스캘핑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고 종가 베팅을 좀 확실하게 지키고 그래 해야죠. 아니, 그 대회에 10억씩 네, 종가 베팅 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있죠. 하면 있어요 그런 분들. 예, 밀리언 스타커님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저번 대회 때 많이 봤었는데 닉네임. 예, 이분도 비슷하세요. 종가 베팅에 막 10억씩 들어가세요. 이분도 거의 좀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시겠네요. 종목을 막 이렇게 가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따도 하세요, 10억을. 어, 만만찮은 분인데. 아니, 이게 거물급 트레이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는 걸 저도 여기 예, 입사하고 나서 알았어요. 아예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한 1,000억 굴리신 적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아버님은 대단하시네요. 1,000억을. 와, 이 정도면 그냥 기업 인수 아니에요? 아니면 1,000억 정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제 망할 뻔 하셨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식을 1,000억 예, 사버리면 진짜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대주주 요건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0억 정도 대주주 들어가려 그러면은 뭐 중형주 정도만 들어가도 그 대주주 조건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코로나 때 아버지 쪽박 차실 뻔했어요. 돈이 많으셔도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보네요. 예를 들어 1,000억인데 그중에 반이 대출이거든요. 빚내가지고 주식 하신 거니까. 와, 그렇게까지 대출이 나오나요? 500억 있으면 주식담보대출만 해도 500억 만들 수 있잖아요. 아, 받은 걸로 또 주담대 계속 돌려막으면 2배 이상 나오던데. 저는 아예 상상도 못 해본 일이라서 그렇게 음, 되나요, 그게? 그래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아, 코로나 폭락할 때 이제 난리 났었죠. 어떻게 그래 잘 빠져나오셨나 봐요. 어떻게 보면 반은 제 덕인데 아, 뭔가 있었나 보네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죠. 아니, 예, 저번에 NC소프트도 어떤 사람이 회사 예, 돈으로 1,000억 샀잖아요. 예. NC소프트도 1,000억 사면 상한가 가잖아요.
그쵸. 그거 한 번에 사신 건 아니고 꾸준히 사셨던 거라 가지고. 아, 꾸준히. 하긴 예. 1,000억은 한 번에 담을 수 없잖아요. 1,000억이면은 삼성전자도 한 거의 10% 가까이 오르잖아요. 아, 그렇죠. 국내 예. 시장 자금 자체가 한 예. 몇천억 단위로 돌아가니까. 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는 감히 그 영역은 제가 뭐 여쭤볼 수 있는 것도 없네요. 1,000억 저도 단위. 그쪽은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법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기법이 있다고 해도 다들 또 어느 정도 감도 중요하잖아요, 다들. 네. 혹시 주식을 따로 배운 예. 사람이 있으시진 않으시죠? 아니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거라 가지고. 혹시 주식 좌우명이나 신조가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는데. 좌우명 있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는. 아, 혹시 음,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그럼 주식이신 거네요. 지금은 그래 돼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윌리엄 스타커님은 혹시 나이가 뭐 전업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저도 밀리언 스타커님 하고만 통화를 못 해봤어요. 진짜요? 연락을 사실 네. 드렸었는데 예. 바쁘신가 봐요. 아, 제가 봤을 때 전업이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배 위주로 하시는 분이면은 아마 전업은 아니실 거예요. 네, 이분은 항상 상위권에 계세요. 뭐 몇십억씩 벌어 가세요. 항상 대회 때마다. 뭐 몇 억씩은 그냥 벌어 가시는 분이라서 저도 이제 네, 꾸준하게 벌어가는 걸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성님 우승 예. 꼭 기원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필명이 너무 귀여우세요. 보솜이, 아, 뽀송뽀송 빵빵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옛날에는 제 별명이 뽀송이어가지고 이름이 니까 네네. 그냥 별명이 그래 됐어요. 아, 그래서 옛날부터 쓰던 별명이 예, 뽀송이신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되게 유쾌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이게 좀.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알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전 대구. 대구세요. 예, 지금 계신 데도 대구시겠네요. 그러면 그 사업하는데도 경상북도 쪽이라 가지고 완전 그쪽 토박이세요? 중간에 학교 때문에 잠깐 서울 간 것 빼고는 계속 대구. 그러시구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